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택수곤에 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48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역의 둔곤우 주목과 구위의 곤우주식 주불방내의 물상에 대해서 노트 정리한 것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 정리한 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둔곤우 주목, 둔곤우 주목, 입우유곡 삼세불관, 관입니다. 초육은 엉덩이가 나무 그루터기에 걸려 곤함을 당함이라 어두운 골짜기로 들어가 3년이 지나더라도 사람을 보지 못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활, 입우유곡 유불명야, 어두운 골짜기로 들어간다 함은 어두워서 박지 못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효 위치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초육은 학계감의 제일 아래에 있죠. 그리고 바른 자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응이 있습니다. 학계감의 제일 아래에 있고 유약한 음효죠. 즉 설명을 보면은 초육은 아래에 거하면서 막 시작하는 단계이니 또한 음효로서 비교적 유약하여서 스스로 험난함을 벗어날 힘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서 물러나 숨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황태현 교수님은 좀 다르게 설명하시기를 주목, 그러니까 이제 나무 그루터기죠. 즉 주목 때문에 곤란함을 겪게 되는데 이는 의미를 나무 걸상에 앉아서 엉덩이가 짓무도록 하루종일 목숨을 걸고 공부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입우유격의 의미에 대해서는 만나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 권력의 깊은 핵심 내부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부분은 황태현 교수님 책을 직접 찾아서 읽어보는 것이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천적으로 우리가 효를 받았을 때 이 주목에 빠져서 엉덩이가 이제 곤란함을 겪게 되는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아주 깊은 계곡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불관, 삼세불관의 상징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효를 받았을 때 실천적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초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위를 살피겠습니다. 곤우주식, 주불방내, 이용형사, 정흉무구. 구위는 술과 밥에 괴로움을 당함이라 붉은 제복을 입은 주불이 임금이 바로 오려니 제사를 지내면 이로울 것이니 앞으로 나아가면 흉하고 허물할 곳이 없음이라. 곤우주식 중류경야, 술과 밥에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은 중이라 경사가 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효 위치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중은 이 효는 학계의 험난함의 가운데 있죠. 그래서 중을 얻었고 그 다음에 정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응도 아닙니다. 양강이니까. 그리고 학계 감의 험난함의 중간에 바로 안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곤우주식을 조금 다르게 설명하시기를 술과 음식을 너무 먹어서 곤란한데 천자가 하사한 주부를 받으니 뜻과 행실을 바르게 하여서 경사가 있다고 해석을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설명을 보면은 장치성 교수님 설명을 보면은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공궁하다. 그 다음에 주불방내는 곧 부귀영화가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용형사, 제사에 쓰는 게 이롭다. 즉 내가 조만간 중임에 맡겨지게 될 것이라는 길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황태현 교수님은 조금 다르게 설명하시기를 곤우주식을 제 혼자 술과 음식을 먹어서 곤란한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타인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을 많이 받게 되어서 곤란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술과 음식을 받게 되면 기쁜 일이죠. 근데 이게 공공의 관점에서 약간
뇌물이라든지 향응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술과 음식을 대접받으니 마음속에서 경사라고 생각하기 쉽다. 즉 곤하게 술과 음식을 질펀하게 대접받는 것이 심중 마음속의 경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공공의 관점에서는 어긋난 술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긋난 술자리가 되니까 주불박내 바야흐로 형리가 찾아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검찰과 경찰에 잡혀간다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용 형사는 정흉은 제사를 지냄이 이롭다의 의미가 아니라 남의 것을 남의 물건, 남의 재물을 내 것으로 취하는 데 있어서 종묘와 천신을 이용해 먹는다고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십니다. 자, 다산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술과 음식에 지쳐서 고달프기는 하겠지만 주홍색 팩슬의 관복이 오게 될 것이다. 즉 벼슬이 내게 온다 이 말이죠. 제사를 지내면 이로울 것이다. 남쪽을 정벌하여 하면은 흉안이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크게 세 가지 부분의 대립이 있죠. 권우주식, 술과 음식에 곤란함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의미를 보면은 첫 번째,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곤란함을 겪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 황태현 교수님, 심중에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관점에서는 어긋난 술자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불박내의 의미에 대해서도 두 가지 견해가 아까 있댔죠. 그래서 주불이 오는 것은 나에게 벼슬이 오게 되니까 좋게 해석하는 다산의 견해와 그 다음에 그 황태현 교수님, 공공의 관점에서 어긋난 술자리니까 형리, 검찰과 경찰에 잡혀간다는 안 좋다는 의미로 해석의 대립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용 향사 정흉 전체를 바라볼 때 제사를 지냄이 이롭다고 하는 이 일반적인 해석과 달리, 즉 제사를 지내는 게 이롭다는 일반적인 해석과 달리 그 황태현 교수님은 제사를 남의 것을 취하는데 이 종묘와 천신을 이용한다니까 이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크게 이제 세 가지 파트에서 각각 의견 대립이 있으니까 우리가 권오 주식에 실천적으로 택수권의 구의효를 받았을 때 권오 주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주불박내, 붉은 주불이 온다는 게 어떠한 상징성을 가지는지,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데 이 제사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것이 주는 상징성, 그 다음에 정흉무구가 각각 처음에는 이렇게 흉했다가 나중에는 허물이 없다고 변화되는데 이때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공부할 때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죠. 아까 이제 그루터기의 엉덩이에 앉아 있는 게 이제 곤란함을 당한다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여기 음식에 곤란함을 당한다. 이게 상징성이 굉장히 해석하기가 까다로운 측면이 있으니까 계속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일반적인 설명이고 그 다산의 설명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둔곤, 우주목, 입유유곡, 삼세불관, 상활, 입우유곡, 유불명야. 엉덩이가 나무 등골에 공경을 당하여 그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으나 3년 동안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상활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으나 그 골짜기가 너무 깊어서 어두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물상을 보면은 둔고누 주목의 물상을 보면은 이렇게 그 택수고는 초여가 변하면은 상계도태, 학계도태인 중택태가 되죠. 이 중택태는 지게의 모계인 풍택중부로부터 왔습니다. 풍택중부 상계는 이렇게 손, 학계도 뒤집어진 손 이렇게 해서 이 허벅다리가 두 개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크게 보면은 엉덩이죠. 즉 엉덩이에 물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렇게 엉덩이에 물상이 나오는데 이제 곤란함을 겪게 되는 이 이야기를 보면은 이렇게 택수곤의 이 본상이 초여가 변하면은 중택태가 되죠. 중택태는 이렇게 내천 또 다른 모계인
내천대장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내천대장은 학계가 건의 말이죠. 그 다음에 건의 말이 강건함이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추위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태태 엉덩이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를 설명하기를 내천대장께에서는 건은 말이 되고 택계 학계 태 5에서 3으로 간 택계는 말의 엉덩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천대자 추위에서 중택태가 되면은 진의 나무의 강이 말의 엉덩이를 때린다고 합니다. 친다고 이야기죠. 즉 여기 있는 강이 여기 오러가면서 이제 엉덩이를 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물상을 둔 고누 주목 엉덩이가 나무 등걸에 공경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죠. 이런 물상은 앞에서 이전에 있었던 택수곤의 모계인 천지빗계로부터도 도출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천지빗계 시절에 이렇게 건의 말이 위에 있고 곤의 피부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택수곤이 되면은 강이 6이 2로 이렇게 내려오죠. 즉 설명을 보면은 이런 곤란한 상황은 빗계에서 유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건의 말에 곤의 피부가 있는데 이게 엉덩이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택수곤 추위에서 곤이 되면은 6이 2로 와서 즉 강이 와가지고 이렇게 6이 2로 와서 곤의 피부를 이렇게 때린다고 이야기죠. 그래서 그 곤의 살갗이 때림을 당하니까 이제 어렵다, 이제 곤란함을 겪는다 이렇게 이야기죠. 그러면 입우유곡 3세 불관의 물상을 보면은 깊은 고객의 계곡으로 가는 물상을 보면은 이렇게 택수곤의 본상은 천지빗계로부터 이렇게 왔죠. 그러니까 천지빗계 시절에는 이렇게 간의산이 있는 거죠. 간의산이 있는데 이렇게 추위를 하게 되면은 태가 되니까 이제 이렇게 태가 있고 학계에는 물이 있죠. 그래서 설명해 보면은 간산 아래 물이 흐르는 것이 계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곡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초여가 변하면은 이렇게 태태 두 개가 있죠. 그래서 곡이 두 개 있는 계곡이 두 개 있으니까 어두운 계곡을 이야기하겠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3세 불관의 이제 물상과 깊은 계곡에 들어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이렇게 택수곤 본상이 있으면은 초여가 변하면은 이제 중택태가죠. 중택태는 또 다른 모계인 풍택중부에서 왔습니다. 풍택중부에서 추위를 하게 되면 624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624로 내려가서 상옥계가 이렇게 들어가면 물상, 입에 물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숨는 물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풍택중부계 시절에 624로 가면은 강이 어두운 계곡에 숨는데 중택태, 태 계곡에 숨는데 상옥계 손도 들어가면 입에 물상이 있죠. 왜 들어가느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말이 피곤한 상황에서 계속 채찍질로 찍어대니까 이걸 감당하지 못하여 깊은 계곡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기에 대한 상징성과 비유를 정치적으로 이야기하시길 군자가 비색한 시절에 심상유곡에 들어가서 숨는 것도 이와 동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3세 불관 3년이 지나도록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택수곤의 물상은 천지빗계로부터 왔죠. 천지빗계로 왔는데 이 택수곤의 중간에 보면은 리의 눈이 있죠. 리의 눈이 있는데 이 리의 눈으로서 계곡에 들어간 건의 말을 보려고 하면은 이제 3년이 지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역 소송계의 방위를 보면은 요렇게 방위가 있죠. 그래서 구리, 사손, 삼진, 팔간, 일감, 육건, 칠태, 이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리, 리가 눈이죠. 눈. 여기 눈에서 건의 말을 보려고 하니까 보면은 이제 세 칸을 지난다 이 말이죠. 여기서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세 칸을 지나야 건의 말의 물상을 볼 수 있으니까 설명하기를 리에서 세 칸을 지나야 건의 말을 보니까 3세 불관 그 어두운 계곡으로 들어가 3년이 지나도 그 건의 말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둡게 된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지계인 중택태
택수곤 초여가 변한 중택태의 물상은 또 다른 모계인 풍택중부로부터 이렇게 왔죠. 풍택중부로 하는데 풍택중부 시절에는 리가 이렇게 크게 있었죠. 크게 있었는데 추위를 하여서 중택태가 되면 리의 밝음이 이렇게 작아지는 거죠. 즉 설명해 보면은 추위를 하여서 태가 작아지는데 리의 밝음이 작아진데 왜 작아지냐? 태 서쪽에 있어서 작아진다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 작아진 이렇게 축소된 원인은 합계가 태죠. 태 변하니까 중택태의 물상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 물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방위로 보면은 요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가 리 남쪽, 지는 동쪽, 감은 북쪽, 태는 서쪽, 여기가 서쪽이죠. 그래서 해가 지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작아지는 거죠. 자, 설명을 보겠습니다. 엉덩이가 나무 등골에 공경을 당하여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으나 3년 동안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상황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으니 그 골짜기가 너무 깊어서 어두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불명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가 초육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구이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고누, 주식, 주불박내, 이용, 향사, 정흉, 무구. 술과 음식에 지쳐서 고달프기는 하겠지만 주홍색 패슬의 관복이 오게 될 것이다. 제사를 지내면 이룰 것이다. 남쪽을 정벌하여 하면은 흉하거나 허물이 없다. 상화 고누주식 중류경야. 술과 음식에 지쳐서 고달프기는 하겠지만 그 곤궁한 도 가운데서도 경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고누주식 술과 음식에 곤란함을 겪게 된다는 물상을 보면은 이 본계죠. 본계인데 본계는 이렇게 천지빗계로부터 왔죠. 천지빗계로부터 왔는데 이렇게 추위를 하게 되면은 상계가 태 음식이죠. 그 다음에 합계가 수, 감의 술이죠. 즉 설명해 보면은 빗계를 추위하면은 감의 술이 있고 태 음식이 가득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의 노고로 여기에 보면 중간에 또 감의 노고가 있죠. 감의 큰 노고가 있죠. 이렇게. 즉 감의 노고로 고달프게 된다 이렇게 입니다. 왜 고달프게 되느냐? 빗계에 있는 건이 빗계 시전에는 천지빗계로 건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연결되나 공계에서는 강이 이렇게 없어지니까 단절의 상이 있게 된다고 이야기죠. 요렇게 단절이 됐다 이 말이죠. 건이.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를 술과 음식에 지쳐 고달프게 된다. 즉 고누 주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주불박내 주홍색 패슬이 바야흐로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설명을 보면은 택수공계 본계는 천지빗계라는 그 물상으로 봤죠. 그래서 이 택수공계 본계가 천지빗계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천지빗계 시즌은 합계가 고누의 치마가 이래 있는 거죠. 치마의 물상이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추위를 하게 되면은 리의 문양이 이렇게 밝게 빛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치마에서 리의 문양이 밝게 빛나는데 이 치마가 요렇게 손의 다리를 덮고 있으니까 앞치마가 되죠. 무릎 치마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주불의 물상을 도출해내고 이렇게 비색한 시절을 맞이하여서 이 양강 육이 이렇게 위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니까 준홍색 패슬이 온다. 즉 내가 벼슬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인 설명을 보면은 택수곤의 본계인 그 천지빗계 합계가 건의 치마인데 이 상황에서 빗계 시절에 육이 오르니까 치마를 장식하니까 리의 밝음이 있으니까 상계, 건계는 붉은색이고 곤의 황색이니까 주홍색 패슬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추이한 택수곤 본계가 중간에 리의 문양이 밝게 빛나고 손의 이런 밝게 문양이 밝게 빛난 곤의 치마가 손의 다리 계속 설명하지만 손의 다리를 여기입니다. 손의 다리를 덮으니 이게 패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덮으니 밝게 빛나고 손의 다리를 덮으니 그 상이 패슬이다. 즉 앞치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색한 시절에 이제 강육이 이루어오니까 주불박내 주홍색 패슬이 온 것이다. 즉 비색한 시절에 관복에 해당하는 명복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를 지냄이 이롭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택수군 본계가 있으면은 본계는 천지빗계로부터 왔죠. 천지빗계 시절에 이렇게 고의 희생이 있죠. 고의 희생이 있으니까 이렇게 추위를 하게 되면은 양강이 하나 이렇게 내려오니까 화살을 맞은 희생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리의 정성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옥계인 손의 정결함이 있으니까 제사를 지낸다 이런 물상이 나오죠. 즉 설명해 보면은 천지빗계 시절에 강이 바깥에서 와가지고 유기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학계손 고의 희생을 활로서 쏘니 제사를 지냄이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면은 흉함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택수군 본계는 본계의 목인 천지빗계로 왔죠. 그래서 임금이 이렇게 정벌을 오는 물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임금이 6에서 2로 이렇게 정벌하러 왔는데 학계 감이 있는데 감은 이렇게 두 개에서 포위를 당하게 되니까 곤란함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상을 도출하여서 임금이 북쪽에서 정벌하여서 왔는데 6에서 2로 왔는데 학계가 감이 되니까 임금이 강이 이렇게 두 개에 쌓여서 곤란함을 겪게 되니까 정벌하러 가면 흉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대적으로 상륙군 정벌하고 가면은 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상륙에 가서 다시 살피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구, 무경, 허물이 없다. 그 곤란함의 가운데서 경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택수군 본계가 있으면 이 본계는 본계인 모계인 천지비로부터 왔죠. 천지비에서 비석한 시절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강이 6이 2로 내려오니까 허물이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6이 내려오니까 이렇게 가운데 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하여서 중경, 그 험난한 가운데서도 경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택수공계 시절에는 곤란함을 겪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사는 설명하시기를 옥사에 대해서 점을 치면 흉하지만은 벼슬이 오는 관점에서 보면은 또 이 구이의 효사가 길하게 되니까 택수군 효사를 반드시 획일적으로 어렵다 곤란하더라만 볼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 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술과 음식에 지쳐서 고달프기는 하겠지만 주홍색 패스리의 관복이 오게 될 것이다. 제사를 지내면 이로울 것이다. 남쪽을 정벌하면 흉하거나 허물이 없다. 상활 고누주식 중류경야 술과 음식에 지쳐서 고달프기는 하겠지만 그 곤궁한 가운데서도 경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그 택수공계의 초육과 구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초육에 있어서는 그 엉덩이가 나무 그루터기에 걸쳐 있어서 흉하게 된다는 이 의미, 곤란함을 겪게 된다 이 물상적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두운 계곡으로 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삼세불관의 상징성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구위에서는 음식과 술의 곤란함을 겪는다고 하는데 이 상징성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 다음에 주불이 이제 오게 되는데 이 주불이 정치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 다음 제사를 지내는 게 실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점을 알려주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처음에는 흉했다가 나중에는 길하게 되는, 처음에는 흉했다가 나중에 길하게 된 이 상징성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어떻게 되는 상징성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허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될지는 개별 교육을 받았을 때 조금 더 실천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